가을 학기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율라 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인문학부에서 교내 청소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최서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와 회세칙, 그리고 재정심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31일 가을 학기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적위원 68명 중 58명이 참석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안건은 강범석 비대위장의 사퇴에 관한 것입니다. 강범석 비대위장은 선거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특정선거본부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비대위장이 진행하던 업무의 현황을 설명한 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58명 중 48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강동현 부비상대책위원장이 직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일인 기획처와 교무처 간담회, 11월 7일에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있었던 교무처와 기획처 간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의견 수합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음 총학생회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어느 정도 학우분들에게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폐쇄적인 학생회가 아니라 조금 더 이게 학우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 당국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회세칙 관련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강동현 부비대위원장은 회세칙 제74조에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 종료 시점인 선거 종료 시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안건을 발제했습니다. 찬성 40표로 신임 총학생회장단의 당선이 공고되는 시점을 선거 종료 시점으로 보는 해석이 가결됐습니다. 현입생 협의회 회세칙 신설에 관한 안건도 논의됐습니다. 경제학과 서분도 학우는 회칙 신설안 원안을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찬성 42표로 가결됐습니다. 총학생회 회세칙 개정에 관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회세칙을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찬성 38표로 가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심의에 관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총학생회와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지난 학기 결산과 가을 학기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 39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전학대회에서는 해당 학기 발생한 교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교내 사안에 관한 회의인 만큼 본교 학우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서강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모여 더 발전할 서강대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GBS 이지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율라 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35회차를 맞이했는데요. 특강과 공모전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준비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본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달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됐는데요. 특강과 공모전, 그리고 각종 이벤트로 이뤄졌습니다. 특강은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수업 과제 제출과 연구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 쉽게 쓰는 법과 이보아 교수의 영화로 본 2차 세계대전과 문화재 반환 관련 강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죠. 그냥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서 책을 빌려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 중에는 문화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 도서관에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라는 조금 버거움에는 있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통상 이 시기쯤 합니다. 가을에 매년 학술적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은 문화적 기관, 그리고 교내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소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묶어서 각종 이벤트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저희 로열라 도서관 주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1인당 최대 10권의 원문 자료를 무료로 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행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관의 가을 우체통을 설치했는데요. 엽서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목적지로 발송해주는 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간 중 도서관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 주사위를 굴리게 하고 문제를 맞히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로열라 플리마켓도 열렸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꽃과 액세서리 등이 판매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문학부에서 교내 청소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인문학부 학생회에 인권국이 개설되며 처음 이루어진 행사인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인문학부에서 청소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정화상관 4층에 장애인 인권 관련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국제인문학부 인권국에서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정한 것인데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권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요. 일단 그 학교 축제 부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권 관련해서 강연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문제로 삼았던 게 저희 학생회가 좀 더 인권 쪽에서 보통 학생들에게 학우분들께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 취지에서 좀 청소 노동자 간담회는 이제 불발이 됐지만 이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11월 10일 이번에 빼빼로데이 전날에 이제 빼빼로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같이 청소 노동자분들께 드리는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국 국원들은 학우들에게 빼빼로를 지급하고 지체장애인의 날을 홍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에게 전달할 롤링페이퍼 쓰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국제인문학부에서는 과거에도 청소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던 이전의 간담회와는 달리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청소노동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을학기 전학대회와 국제인문학부의 교내 청소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행사, 그리고 로열라 도서관 주간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변덕스러웠던 날씨도 시원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 마음도 한결 가벼우실 텐데요. 지겨운 학업에서 벗어나 잠시 교내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인 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